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8일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오늘 출연자들 미리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북한 고위급 방중설과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또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 사건, 그리고 국회 정상화 협상 등에 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3부에서는 한진그룹의 인하대 갑질 경영을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김명인 인하대 교수의 의장의 입장 들어보고요.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는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와 함께 놀고 먹은 국회 드루킹 특검은 하겠다고, 이런 주제로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초 얘기도 나오고 있죠. 북미 회담 장소와 시기 발표가 늦어지면서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회담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내일은 한중일 정상이 모여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를 하죠. 1년의 이런 흐름들 어떻게 읽어야 할지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네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 그러시죠. 가장 최근에 미국에 다녀온 문정인 대통령 특별보좌관,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주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요즘 보도를 보면 미국 내에 그 흔히 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요. 예. 현재 미국 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는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그랬잖아요. 미국은 2005년 9.19 회담 북경에서 할 때도 그 평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합의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원래부터 북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강경파들이 또 의견들이 나오는 거겠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변에 강성 일종의 저신의각처럼 강성 인사들을 앉혔잖아요. 존 볼턴이니 폼페이오니. 그래서 더욱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판을 지금 깨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예. 일종의 이런 난기류라기보다도 좀 신중한 입장 아니겠느냐. 북한과 워낙 처음에 하는 일이니까. 예. 북한하고 정상회담 자체가 전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중한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크게 그러니까는 의원님은 이제 신뢰 부족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협상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초에 미국을 정동영 의원이랑 다녀왔었는데요. 예. 그때 국무성하고 상원, 하원 의원들 만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흥미롭게 들었어요. 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있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물어보기를, 틸러슨 국무는 평화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자꾸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된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에드 로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장사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업가입니다. 네. 그러니 협상 전략으로 굿캅 배드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캅 쓰면 형사 2명 나오는 그거잖아요. 영화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범인 취조할 때 한 명은 잘해주고 한 명은 강하고 그런 거죠. 형사 역할을 하고. 예. 트럼프는 나쁜 형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군사 옵션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예. 그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미국의 매파들이 하는 이야기는 북한 보고 백기투항해라, 다 내놓아라,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예. 이번에는 그 역할을 바꾼 거 아닌가. 왜냐하면 주변에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 등등의 강성 인사를 배치한 것 자체가 예. 이렇게 초장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힘으로 밀어붙일 듯한 유세를 보이고, 또 미국 국력을 또 과시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는 트럼프가 결국은 뭐 한 가지를 양보하면서 이 협상을 완성시키는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감이 되는 그런
굿캅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전에 아. 틸러슨과 역할을 분담했던 것과 반대로 어. 배드캅을 측근들이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큰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가 마지막에 극적인 카드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일단 북미회담 전망은 밝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예. 11월에 갔을 때 미 하원의 군사위원회 조 윌슨이라고는 그 군사위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 이런 말을 해요. 대선 때 안 봤냐? 저기는 트럼프는 계속 중동, 아랍 쪽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했지 않느냐. 그러나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중동에는 15 아랍 나라들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다. 이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전술 개념으로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빠르면 5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5월은 불가능하다. 북미회담 시기가 그런 예.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6월 초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5월 22일에 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도 있죠. 예. 네, 아마 그런 과정들을 볼 때 6월 초에 그 왜 캐나다에서 빅7인가 예. 회의 있죠. 그 전이나 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판문점이 또 장소는 유력하게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싱가포르 쪽으로 예.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들리는 말로는 이제 그 예. 측근들은 판문점보다는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는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판문점을 선호한 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 그야말로 최전방의 대치선, 북한과의 대치선상에서 어떤 회담을 가지는 것이 좀 미국과 세계에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주리라 이렇게 기대했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그게 효과가 크다고 봤을 건데 측근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싱가포르를 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 싱가포르 가보니까 북한 대사관도 있더군요. 예. 우리 한국 대사관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인데 미국에서 갈 때 비행기 기름 안 갈아놓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데가 싱가포르이다. 그러니까 제네바나 스웨덴보다는 그거 낫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로 장소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예측들 하던데 방송 보니까 예. 나는 지금도 판문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고집이 대단히 세고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서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측근들의 말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판문점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격적으로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문점도 남측이냐 북측이냐 이것도 좀 미묘한 차이점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배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요. 그 왜 이왕이 시진핑이 거기를 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공모함 진수식 때문에. 네. 그 직전인데 지금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진핑이 만나기 좋은 장소로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추정들 거기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는 거 아니냐 그 대련에서 다련에서 그것은 상당히 그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이 지금 민감한 뉴스 보도 통제를 하니까 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중국의 그 바이두와 진로터 그쪽에도 이렇게 눌러봐도 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객관적인 물증은 없지만 거기서 시진핑을 만나러 김정은이 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난다. 예.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만날 것 같은데요. 저는 볼 때는 양쪽의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만나기 전에 내 뒤에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다. 중국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과시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요. 예.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손님이 아니다. 미국하고 북한 너희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치 우리도 그 성과에 대해서도 기대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거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질 수 있죠. 북미회담 앞두고. 알겠습니다. 또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요. 예. 또 한중일 정상회담 그 앞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한중일. 예. 예. 그 또 뭐 그 한러 정상회담도 아마 할 거란 이야기 있고요.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예. 한중일 정상회담은요. 예. 실은 연례적으로 그 경년으로 해오던 거였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차례가 이번엔 일본에서 하는 차례입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이 그 할 차례였습니다. 예. 작년에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아다시피 작년 초부터 많이 삐그덕거렸잖아요. 그 왜 예. 다오이다운가 거기서부터 긴장이 자꾸 고조됐었고. 예.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작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금년으로 미뤄진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것도 그 정해진 순서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으로 정해져 있는 정상 이 셔틀회담.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거기에서 중국과 대화, 일본과 대화를 각각 하면서 우리 그 남북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또 역할을 많이 할 걸로 기대됩니다. 네. 그 또 한중일 정상회의 특별 성명에 예, CVID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이야기했는데 예. 일본 정부는 내용이 담기기를 원한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실은 이게 북미 회담에서 PVID든 CVID든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것이 담길 걸로 기대되고요. 또 그분은 북미 회담으로 넘겨놓을 과제 아닌가. 지금 여기 한중일이 물론 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인 건 맞지만 여기서 이런 그 부분 미묘한 이렇게 참 민감한 부분까지 한중일 회의에서 정하지 않는 것이 저는 북미 대화 정상회담의 좋은 대화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북미 회담을 위해서 그런 이게 건 그때요. 거기서 한중일에서 꼭 다루지야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조금 아껴놔야 된다. 그런 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요. 말씀드리지만 이 한중일 회담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러 열리는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경년으로 열려왔던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안 해도 안 해도 된다고. 된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연속적인 이런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북미 그렇습니다. 정상회담도. 예.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이 속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회담이 예. 결과적으로 회담이 잘 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점수를 많이 주겠죠. 만일에 회담이 여의치 않다,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선거 전략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국가적인 이해관계이고 예. 평화라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 전체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자체 선거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 양봉의 그녀님께서 힐러리 이석현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 장가가세요.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렇습니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예.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 경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로 1468번님 어제 방송이 없어서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주말에도 이 작가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YTN 라디오 주말 새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자, 최강 경기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갔다 오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놀러는 가고 뭐 어버이날에 어떻게 고향은 안 내려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이는 네, 거예요. 힘듭니다. 네, 멀죠 고향이? 순천입니다. 박상준 기자도 어떻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 식구들이 계시는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네. 거기도 뭐네요. KTX를 이용했습니다. 그 차표가 잘 없던데. 그래서 갈 때는 부득이 특실을 예매를 해서 갔고 올 때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많은 역을 들르는 KTX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오랜만에 아빠나 아들 봐서 좋죠 뭐.
그렇죠. 많이 행복해하셨습니다. 저보고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용돈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 돈잘 벌는데 많이 드려야죠. 자,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했고 법원이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일단 먼저 이런 폭행 사건 많이 다뤄왔을 조대진 변호사께 네. 여쭙겠습니다. 뭐 오늘도 뭐 다루고 오늘도 다루고 왔습니까? 그래요. 특수 상해를 다루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한 대 폭행을 맞았다, 당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날 때린 사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습니다. 청구도 안 됩니까? 네. 이건 무슨 영장 청구를 합니까? 네. 이걸 청구를 하면 일단 일선 경찰서에서는 부릅니다. 화해하시라. 화해하라고. 무슨 뭐 멍도 많이 안 들었구만. 화해하시라. 좋게 끝내시는 게 좋을 거다. 근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봤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거 몹시 특별하게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런 정도는 청구도 안 되고 발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본인은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상이 공개됐으니까. 아유, 세게 맞았던데요. 근데 전치 2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손톱 깎다가 약간 깊게 자르면 2주 나옵니다. 예. 그리고 꼬집어서 살짝 멍들면 2주 나오거든요. 네. 이걸로 구속영장을 발부까지 한다? 저는 납득이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치고요. 법원이 발부를 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발부한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있겠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고 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의 거처도 나왔고 본인이 하는 일도 다 나온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폭행했는지도 나온 상태에서 굳이 2주 정도의 폭행의 그 상처가 남은 그 김성태 의원을 보고 이거 구속까지 시켜야 될 사안이었는지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법조인이? 모든 법원이 다 존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 같지 않은 판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목표가 홍준표 대표였다고 했잖아요, 김 씨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을 하지 않으면 또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비슷한 또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판사님께서 널리 내다보고 구속을 하지 않았나. 자, 여론 의견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당사 앞에도 경찰이 몇 명인데요. 그리고 한당의 공당의 당대표를 한 사람이 이미 그것도 사건 저지른 사람을 막을 수 없을 정도라면 그 경비 인력들이 뭐 실수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677님, 조대진 나와서 채널 돌린다. 이런 의견.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너무 격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이게 저의 그 소신이자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지만 모든 판사들이 다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리지 마시고 제가 있으니까요. 돌리지 말아주세요, 채널. 예, 저희는 이렇게 비판 댓글도 다 소개해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 지금 구속된 피의자의 부친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항상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순수한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쨌든 이 폭행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죠.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그 선처를 호소하는 글들이 이제 여기 언론사 홈페이지에 여러 건이 올라오고 또 인터뷰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의 그 김모 씨에 대한 얘기들과 아버지가 이런 글들을 남긴 것을 보고 조금 이제 반응들이 좀 뭐 더 복잡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이 김모 씨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아마 선교 활동 같이 보이는데 봉사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그러지 말고 한국에 와서 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해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회사 일을 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만두고 피자 배달 일을 하면서 그 중장비 뭐 포크레인 그 운전 다루는 거를 배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말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 날 울면서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포크레인을 일을 하면서 또 봉사활동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네요.
그 말하는 걸 봤는데요. 인터뷰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웬만한 사람들을 다 많이 경험하니까 금방 눈치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게 정신이 조금 혼미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는 걸로 봐서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 정도로 정신 미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폭행을 한 이유 그 정상회담에 너무 감동했는데 자유한국당 이 자꾸 반대를 해서 네네. 그게 화가 났다. 네. 지금까지는 그렇고 그리고 또 본인 혼자 범행을 계획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일단 김 씨에 대한 의료 기록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필요하죠 그거는. 예, 예. 정신적으로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처벌 수위도 달라지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건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배우가 있다고 하는 것도 납득은 또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사주를 내서 배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배우로 조정을 하는 게 뭐 그 배우로 조정을 했으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했겠죠. 그냥 뭐 이 지금 피의자를 보면 뭐 편의점에서 양갱으로 유혹을 하려고 양갱 사각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되게 어설픈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조직적인 배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가 있는 것 같다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통화 기록만 조회 보면 통화 기록 뭐 통장 조회하고 문자 뭐 이런 것만 조회 보면 그냥 나오니까요. 근데 그 진보 쪽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음모론을 또 주장하더라고요. 역으로. 역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자작극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단식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입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도 밝혔지만 국회가 그 여야 간의 대화가 결렬돼도 단식을 중단하고 합의가 돼도 중단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식을 하기 싫어하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단식하기 싫어서 이렇게 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배수의 진을 친 건데 엉뚱한데 배수의 진을 치는 셈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내 국어 이해력이 제대로 된 건가 하고 이제 귀를 의심하는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그 합의가 되면 특검을 받아주면 단식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예. 특검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단식을 계속하겠다. 예. 이게 맞는데 갑자기 특검을 받아주지 않으면 단식을 그만두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쳤는데 잘못 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뜨려진 거죠.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네네. 그 사실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게 왜 어렵냐면 시작하는 것보다 끝낼 때 탈출구가 없어요. 명분이 있어야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상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뭐 저번에 이정현 의원 단식 때도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김성태 의원의 그 탈출구 끝내는 탈출구는 명분이 지금 좀 아까 박 기자 말대로 좀 이상해요. 말이 네네네.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문자 1009번님 7477번님 1018님 조대진 때문에 듣는다 채널 안 돌린다 이런 사랑합니다. 근데 또 댓글에 2570님 상권 분리 무시하고 폭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조대진 변호사 문제 정당하지 않습니다. 네. 정당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판결은 어차피 재심에 가서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네. 법에 맞지 않는 판결일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법적이네. 예.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소신이라고 했나요? 소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신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 쪽에서 또 이것도 일부입니다만 단식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피자를 배달한다든가 문자로 조롱을 한다든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사태 터졌을 때 유족들이 단식하고 있는데 일베 회원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가서 광화문에서 폭식 투쟁한다고 그러고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짜장면하고 치킨이 배달되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앞으로 몹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도 뭐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처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됐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이 자식 김모 씨가 이제 31살, 그러니까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보면 앞이 창창한 이 젊은이의 또 그 흔히 저희 빨간 줄 그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속이 되고 하면서 이제 또 빨간 줄이 그어지면 앞으로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구속이 되더라도 이후에 어떤 재판 과정이나 사법 처리 과정에선 조금이라도 선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말로 통큰 정치를 보여주시면 아마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였으면 내가 맞은 거 내가 뭐 여당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정신 차렸다. 국민의 매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때렸지만 그래도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밝혔으면 호감도가 지금보다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약한 것 같아서. 예, 선처를 희망한다고 밝힌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넓은 아량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정치판에 이런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87년 대선 때 호남 유세했던 노태우 후보가 돌 맞고 이랬던 거. 근데 그랬던 것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줘서 노태우 후보 쪽에 플러스 알파가 됐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았는데 이런 사건이 혹시 지방선거판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단식을 하게 된 이유, 배경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번에 폭행 사건이 있기 전에 과연 이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여론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피해자지만 그 단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배경에 있어서 그 동의를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폭행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선거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짠하다, 불쌍하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어떤 그 동조를 얻거나 그렇다고 단식의 어떤 명분까지 동의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인 단식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영향에 이게 미쳤을 텐데 국민들이 이게 단식의 동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이거 웃기네라고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거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고요. 자, 국회 정상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있고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후에 점심때 그리고 오후 3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일단 만나서 어떤 그 각 당의 어떤 이견 사항을 조율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원내대표들한테 다시 넘긴 상태예요. 그래서 5시 반부터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오후에 그 원내 수석부 대표들이 만나서 좀 그래도 좀 조율이 된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드루킹 특검법하고 추경안 처리 시점을 원래 민주당은 24일 날 하자라고 했는데 그 야당은 24일은 안 된다 했고 그래서 그 일정을 한 3일 정도 당겨서 21일 날 하는 것까지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일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다. 대신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지 결의안을 그럼 국회가 채택을 하자. 이 정도의 어떤 논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는 않은 상태고요. 원내대표들이 다시 아마 의견조를 할 거고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다 그래도 또 하나 관건이 이제 각 당 의총을 열어가지고 그 의총에서 또 그 이제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거치려면 뭐 오늘 밤 늦게 뭐 내일까지 계속 아마 진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회의를 한 건 원내 대표들끼리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난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협의하는 과정이 원내 대표들끼리 사실은 그 땅땅땅 할 수도 있는데 원내 수석부 대표들도 사실 또 수석부 대표는 그 원내 대표들이 그 임명한 자기 측근들이거든요. 그 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뭐 문구 그다음에 뭐 날짜 이런 부분까지 다 원내대표들이 또 하기에는 또 너무 세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내 수석부 대표들한테 일단 맡기는 게 일반적인 그 절차고요.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들이 뭔가 큰 그림 가지고 원내대표들끼리 이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에서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판문점 회담 비준을 동의해준다면 혹은 추경안을 처리를 해준다면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 발 양보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왜 야당이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검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가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는 뭐 주장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왜 굳이 요건도 안 된 특검을 뭐 우리가 마치 잘못 있는 것처럼 받아주냐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야당의 조건을 일부 수용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들 추경이라든지 판문점에 관련된 그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든지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대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 다 내밀지 말고 특검부터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야 협상이라는 게 뭐 하나씩 주고받는 거잖아요. 조건 없는 특검 이렇게 되면은 국회는 계속 파행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면 예. 계속 국회는 파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뭐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만약에 14일까지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내놨던 그 전 의원직, 전직 의원들 4명이 있죠. 근데 민주당에 3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1명,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그다음에 이철우 이 4사람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고 사임을 냈던 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내년 4월까지 그냥 그 4명의 국회의원은 비어있는 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론도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민주당은 3석이 주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1석이 줄기 때문에 사실 숫자 싸움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좀 그 손해보는 측면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번 보궐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낭패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거를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치러봤자 어쨌든 안 좋은 성적 나올 거 뻔하니까 1년이라도 미뤄보자. 굳이 지금 재보궐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의원 사직 처리도 본인이 해서 안 통과되도록 이렇게 협조하지 말아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 정상화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나부터 안 받을 테니까 의원들도 동참해달라라고 했는데 과연 의원들이 여기 동참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세균 의장의 나름의 또 다른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보고요. 일부 의원들은 동참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금 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돈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부분들이 막 언론에 보도도 되고 막 굉장히 조금 국민 여론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하면서 이렇게 세비를 또 챙겨가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또 비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부 의원들을 동참할 거라고 보지만 뭐 대다수의 당 차원에서 이걸 합시다라고 결의하거나 이런 분위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 YTN도 얼마 전에 파업했었잖아요. 지금은 종료했는데 파업하면은 월급 못 받아갑니다. 파업 직원들. 일을 안 했으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들은 국회도 안 열고 파업 말 그대로 파업인데 왜 세비를 받아가냐 이런 식의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원래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건 안 느끼실 것 같고요. 검찰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지만 의회는 의원 동일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한다. 그렇죠. 한 몸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의장 이야기에 동참한다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한쪽에서는 국회를 해산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이제 한 얘기인데 뭐 오늘 이제 배수의 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3의 배수의 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현 국회의원들은 아예 출마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름 뭐 이렇게 좀 각성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홍익표 의원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죠. 근데 뭐 국회 해산이라는 게 뭐 국회 해산권 이런 건 없지만 해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중에 100명의 의원이 사퇴해버리면 국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의원들 다 사퇴하면 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